네. 네. 그 오늘요 제목이 그 암 한후의 치아 관리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치아 관리법은 사실은 암 한후가 아니라도 또 누구든지 관리를 잘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 건데 특히 우리가 치유 생활을 할 때는 이 치아 관리는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우리가 그 외부로부터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입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음식은 또 공기는 코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입으로 들어와서 위장으로 가고 또 코로 들어와서 공기는 폐로 가잖아요. 이 들어오는 경로가 두 군데인데 이게 깨끗하고 건강한 것이 들어와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구강 건강이 좋지 않다면 입으로 들어오는 무엇인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잇몸 염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염증이 직접적으로 혈관 건강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짐으로 해서 심하게는 치매나 또 이제 심장병, 뇌졸중, 암까지도 이 치아 건강 또 잇몸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더 많이 올 수 있다는 결과가 지금 이제 실험으로 많이 나오고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조건 암을 치유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게 바로 구강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걸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구강 관리가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은요, 글씨가 좀 작아서 좀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암 환자는 이 사람보다 이 우식치라는 건 충치가 생겨 있는 영구치라는 말. 그러니까 충치가 생긴 이 치아를 우식치라 그래요. 이 우식치가 더 많아서 이 치아 건강이 암 발생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별 이야기가 아니고 충치가 많을수록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치유를 제대로 하려면 충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충치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치아 관리를 해야겠지만 충치가 있다면 이걸 먼저 우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치를 가만히 두고서 암 치유하겠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충치가 많을수록 암 발병 비율이 높다. 이런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항상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 암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우식치, 상실치 수가 더 많아서 전반적으로 치아가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암 환자들은 충치나 결손치, 이빨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연관성이 높다고 나와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이 충치가 없고 결손치가 없게 관리를 잘 하신다면 치유 생활도 더 건강하게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충치는 치아 표면의 세균막과 관련된 구강의 감염성 질환, 구강의 감염과 염증은 다른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결국은 구강이 감염으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건데 구강 감염이 왜 생기겠어요? 구강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데 이 충치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고 그 염증이 혈관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 치매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방송에서 충치 가만두면 치매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실제로 또 그 확률적으로 충치가 많으면은 치매가 오거나 암이 올 확률도 높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충치나 또는 그 결손치에 대한 관리는 반드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가 몇 개 빠져 있다면 이렇게 인공으로 해서 이를 심기도 하고 충치가 있다면 충치 치료를 하고 충치 치료를 한 다음에는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라도 이가 아파서 지금 치유 생활 때문에 이가 아픈데도 참고 있다면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잠깐 나가서라도 치과 진료를 해서 그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이제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암과 관련해서는 그 결손 치아, 그러니까 이가
빠져 있는 것과 암 발생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런 연구를 보시면은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결손치가 많을수록 암 발병이 높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이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킬 확률이 많지 않겠어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꼭꼭 오래 씹어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강의한 것 같이 오래오래 씹어야 이 귀미샘에서 나오는 침샘, 이 침샘에서 귀미샘에서 침이 나오면서 이 침이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꼭꼭 씹지 못하고 대충 씹어서 삼키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소화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침 분비량도 적어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손치는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 뇌졸중 이런 발생 위험인자 관련성이 있고 특히 심장 질환, 암, 뭐 뇌졸중 이런 사망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일 잘 보시고 결손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그러니까 이제 이빨이 빠졌는데 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최대한 빨리 나중에 지금 이제 항암주기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 면역이 많이 떨어진 시기에는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몸이 좀 좋아지면은요 결손치가 있다면 그거 먼저 채워 넣어야 되고 충치가 있다면 빨리 그걸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암이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암 발생하는 원인이 결국은 그 타고난 어떤 유전자의 원인보다는 이제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후성 유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이빨도 우리가 오복이라고 해서 그 엄마 아빠한테 잘 물려받았기 때문에 좋은 분도 있지만 사실은 잘 물려받더라도요 관리가 안 되면은 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이 많고요. 조금 이제 이 자체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라도 관리 잘 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잘 사용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구강 관리 또한 제가 볼 때는 타고난 것보다는 이 어떻게 관리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강 건강이 암 발생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구강의 독소가 이제 위장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위장은 그러니까 입안에 독소가 있으면 독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위장은 이 한의학에서는 토의 역할, 땅의 역할을 해요. 땅은 뭐냐면 만물을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땅이 병들면 만물을 키울 수가 없고 모든 게 다 시들고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입속에서 세균을 포함한 병균들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위장, 토의 역할을 하는 위장에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 병들게 되면은 나머지 오장육부가 다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강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이야기예요. 뭐 위장이 병들면 모든 장기의 기능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결국은 양치질을 잘 해야겠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결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양치질 하루에 3번씩 하고 있죠? 필수입니다. 필수. 예, 필수인데 한 4번씩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고 나서 한 번씩 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식사하고 나서 한 3분 정도 이내에 양치질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 최소한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데 이걸 너무 강한 소를 가지고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이빨이 범랑 재질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세게 하면 닳잖아요. 닳으면 시리고 오히려 염증도 생기시고 하기 때문에 이 가벼운 힘으로 그 대신 가벼운 힘으로 오래 하셔야 돼요. 왜 분노의 양치질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에 막 이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빨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힘으로 조금 시간을 오래 두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 이빨을 닦을 때는 이 겉면과 안쪽면, 잇몸 골고루 다 이렇게 이제 골고루 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양치질을 해야 되고요. 이 치약 속에는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거품 나게 하는 성분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없는 치약도 있어요. 거품은 덜 나지만 그게 훨씬 더 몸에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거품이 나는 치약을 쓰는 경우에는 여러 번 헹궈내야 돼요.
몇 번 정도 헹궈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10번 헹구라고 그러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가글을 해서 10번 이상 헹구라고 합니다. 그래야 계면활성제를 최대한 몸에서 남아있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를 닦은 다음에는 이 따뜻한 물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넣어서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소금 양치질이 좋다고 해서 소금 가지고 막 양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소금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빨 조직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반 치약으로 이를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헹궈내고 그 다음에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 남아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염증까지도 소금물 가글로 완전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양치질 할 때는 이게 뱉어낼 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뱉어내시고 소금물 가글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가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뱉으시면은 훨씬 더 목이나 이런 부분에 염증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일 풀링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세요? 오일 풀링. 잘 모르시는구나. 그 오일 풀링이라고 해서 이 오일을 입에 머금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머금고 있으면은 그 속에서 이 오일 속으로 이 지용성 세균들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걸 이제 가글을 하고 뱉어내는 건데 저는 이거는 좀 잘 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방법을 좀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그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이 양치질하고 소금물 가글 하는 게 최고예요. 그것만 좀 잘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이제 양치질의 기본은 백태를 제거하는 것 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그 맥을 보고 회전할 때 어디 제일 많이 봐요? 혀 많이 보잖아요. 이 혀의 상태를 보면 이분이 지금 병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거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이 백태가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끼어 있으면은 이 백태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치질 할 때는 이 백태까지도 이렇게 이제 딱 닦아서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치질을 하면은요 훨씬 좋습니다. 닦아내더라도 몸이 안 좋으시면 또 생겨요. 또 생기지만 어쨌든 양치질 할 때는 백태까지도 싹 벗겨내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계속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 치주질환과 이제 암 발생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치주질환이 있으면 잇몸이 아프잖아요. 잇몸이 아프면 잘 씹지 못하잖아요. 잘 씹지 못해요. 잘 못 씹으니까 대충 씹어서 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물이 꼭꼭 씹어서 삼키는 음식하고 대충 씹어 삼키는 음식하고는 위장에서 받는 이 압박이 틀려요. 대충 씹어 삼키게 되면 위장이 되게 힘들어져. 힘들고 더 많은 소화액을 분비해야 돼요. 근데 소화 효소를 분비하기 위해서는 소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씹어 삼키면 소화 효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럼 위장이 더 힘들어지고요. 더 힘들어지고 소화 효소를 더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고 기운 내려고 식사를 하는데 밥 먹고 기진맥진 기운이 빠져요. 소화 효소를 내보내느라고. 근데 꼭꼭 씹어서 먹게 되면은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특별히 그렇게 많은 소화 효소가 필요 없이 이렇게 반죽이 돼가지고 이렇게 영양소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사를 하고 나도 굉장히 눈이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죠. 더군다나 오래 씹으면 제가 그랬죠. 이 귀미샘에서 나오는 침이 중요한데 이 침이요 나이를 먹을수록 귀미샘에서 나오는 침이 적어져요. 보통 혀미샘이나 턱미샘에서 많이 나오지 이 귀미샘에서 나오는 침은 나이를 먹을수록 줄어드는데 이거는 많이 씹을수록 여기서 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귀미샘에서 나오는 침 중에 가장 중요한 성분이 페로옥시다자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이 항산화 물질이 암세포에 대응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치주질환으로 해서 제대로 못 씹게 되면은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운도 더 많이 빠지고 또 내 몸에서 만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에 대항해서 내 면역이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치주 질환이 있다면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이 잇몸병, 그러니까 치주라는 잇몸병이잖아요. 잇몸병이 생기면 이 잇몸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균이 이 진지발리스라는 균인데요. 이게 이제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혈당, 그러니까 포도당 대사에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당뇨병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 잇몸 염증이 단순하게 있었을 뿐인데 이걸로 인해서 당뇨병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췌장과 관련해서 이 당뇨병은 이제 췌장에서 나온 인슐린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인슐린 저항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에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져요.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잇몸 염증이 이 모세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혈관의 염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아까 처음 설명드린 것 같이 암이나 또는 뇌혈증이나 심장병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질환들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잇몸 염증이 있을 때도 항상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양치질환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뭘 좀 잘 먹어야 이 치아 건강에 좋을까? 첫 번째는 이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해조류는 식단에 나오면요 무조건 꼭꼭 집어 잘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해조류는 그 입속의 환경이 산성화가 돼서 그 에나멜층이 부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또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해조류는 많이 드시면 좋고요. 특히 그 해조류 성분이 요즘에 그 봄철에는 이 공기가 안 좋잖아요. 황사도 있고 공기가 안 좋은데 이 해조류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미세먼지를 씻겨 내려서 씻겨 내려가게 해주는 분해해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어떤 미역이 됐건 다시마가 됐건 그러니까 그 요오드 방사선 치료하는 분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채소는 어떤 종류의 채소라도 좋은데 이 채소를 먹을 때 꼭꼭 씹어서 입안을 돌려가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요 이 채소가 풀나고 제거하는 도움을 주는데 치아 건강을 볼 때는요 익혀서 먹는 채소보다는 생채소가 훨씬 더 치아 건강에는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요거트 아침에 샐러드 드시는 분들은 다 드시죠? 요거트 저기 섞어서 드시지 않나요? 그죠? 이 요거트는 그 우유보다도 칼슘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요. 근데 칼슘이 결국 치저골이나 치아를 지탱하는 기본 성분이 되기 때문에 요거트 같은 거 많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 우유는 유당 불내증 같은 거 있는 분들은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요거트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서 잘 활용하시면 치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과일 중에서는요 제일 좋은 게 치아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과일 중에서는 아침마다 먹는 거 맞습니다. 사과예요. 사과가 치아 건강에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 말고는 더 좋은 걸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사과 준다고 지겨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을 먹어도 사과는 몸에 이로운 거예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질 자체도 따뜻하고,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제 그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해주는 성분도 있고, 또 침샘을 자극해서 침 분비량을 침 분비량이 많을수록 충치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과를 많이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사과도 구취도 예방하고, 그래서 이 간혹 보면 제가 회전할 때 보면은요 사과를 밖에 내놓는 분들이 있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시고 나서 한 4분의 1조씩 드시면은 이 자체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된다니까요. 도움이 되고 다 드시고 나서 이제 이 닫고 수돗물 가글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레몬수가 있는데요. 그 비타민 C가 풍부한 게 레몬수잖아요. 여러분들 레몬 드시고 있죠? 방금도 저기 다 넣어놓고 왔잖아요. 그죠? 양사님이. 레몬수 꼭 활용하세요. 저녁 때 담가놨다가 아침에 드시는 거. 이 레몬수가, 비타민 C가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구취도 예방해주고. 그래서 레몬수 수시로 잘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드시고 생야채 잘 드시고 해조류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요거트 같은 거 잘 드시고 하면 이런 음식들이 치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 그 저희가 거의 매일매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거 저기 내놓지 마시고 꼭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치아 건강에 나쁜 음식도 있겠죠. 남았네. 등푸른 생선. 네. 이 등푸른 생선은요, 이 기본적으로 불소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천연 불소 성분. 그래서 이 불소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치아의 부식을 방지해주고 충치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등푸른 생선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생선을 드실 것 같으면은 절대로 튀기거나 구워 먹지 말고 맛은 좀 떨어지더라도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쪄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웬만하면 쪄서 드리는데 너무 그러면 식사하니까 가끔씩 구워 드리잖아요. 근데 원칙은 쪄서 드시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치아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있어요. 요거 잘 아셔야겠죠. 근데 뭐 같아요? 뻔히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단순 당이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설탕.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뭐라고 빵떡 과자라고 해요. 빵떡 과자. 제가 이렇게 돌면서 빵이나 떡이나 과자가 있으면 그냥 제가 그냥 즐거워하잖아요. 즐겁을. 응? 이거 빵떡 과자는 언제 먹을 수 있느냐? 항암하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너무 힘들어. 근데 이상하게 요 맛있는 빵 하나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이때는 먹어도 돼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먹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 생활을 할 때는 빵떡 과자 절대 드시면 아닙니다. 안 드는 이유가 이 단순 당의 비율이 높아요.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이 대부분 빵떡 과자가 이제 끈적이잖아요. 끈적이는 거. 그죠? 끈적이는 음식들. 이것이 바로 이제 충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단백질이 끈적이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건강한 빵은 없어요. 건강한 빵은 없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거 뭐 통밀을 만들었고 어쩌고 하면서 건강한 빵이라 그러는데 안 먹는 게 좋아요, 빵은.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 통밀 자체를 씹어서 먹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가루를 내 가지고 제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올라가요. 빠른 속도가. 그래서 우리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가루를 내서 제품화해서 거기다가 설탕까지 넣어서 만들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걸로. 또 탄산음료 가장 마찬가지예요. 이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또 산성이기 때문에 치아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당은 뭐예요? 오렌지 주스. 지금 시중에서 팔고 있는 오렌지 주스, 무슨 주스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사오잖아요.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당이 들어있는 거고 탄수화물이라는 거는 뭐 사이다, 콜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아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제가 이제 그 커피 있잖아요, 커피. 저도 커피를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드시고 싶으면 하루에 한 잔 정도만 드시는 걸로 하고 많이 드시지 않도록. 왜냐하면 카페인이 이 칼슘의 흡수를 좀 방해하는 기능이 있어서 특히 항호르몬제 있잖아요. 유방암 환자분 중에서 에스트로겐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커피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왜? 그 에스트로겐을 줄이면 이 뼈가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 칼슘이 필요한데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칼슘이 섭취되는 걸 방해하니까 좋지 않겠죠. 관절에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커피는 안 드시는 게 낫고요. 그 이외에는 한 잔 정도 드시는 것은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햄버거 법칙이 뭐냐면 이 혈당이 오르지 않는 혈당이 빨리 오르는 음식이 사실은 이 치아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근데 혈당이 빨리 오르는 음식이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햄버거는 이제 겉에 빵은 이제 밀가루잖아요, 밀가루. 그죠? 근데 햄버거 먹을 때 뭘로 먹어요? 콜라를 먹지 않나요? 그죠? 대부분 햄버거 먹을 때 콜라를 먹어요. 그러니까 콜라는 설탕과 얼음, 차갑잖아요. 그래서 밀가루하고
설탕하고 차가운 거. 그러니까 햄버거를 얼음 든 콜라에 먹게 되면은 밀가루, 설탕, 냉음료 같이 먹는 거거든요. 이게 3종 세트가 돼가지고 당뇨, 혈당도 오르면서 동시에 이 치아 건강, 구강 건강도 망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아는 내용들이긴 하는데 한 번 더 곱씹어보는 이유가 그냥 뭐 구강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치유 생활을 할 때 특히 암과 관련해서 이때는 더욱더 철저하게 구강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좀 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끝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